안녕하세요. 그레이스 DBT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엠보 기법 연습 한번 해봐요. 오랜만에. 우선은 엠보대에 니드를 끼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벌려서 열진 않고 여기를 똑깍하면 이렇게 빠져요. 니들이. 그러면 니들의 손은 닿지 않고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놓고 전 가운데에다가 사용을 해요. 이렇게. 엠보테 준비됐고, 자, 색소도 준비를 했습니다. 색소랑 색소컵, 가장 중요한 디자인을 그릴 수 있는 디자인 펜슬 혹은 뭐 샤프 혹은 에보니 펜슬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엠보 기법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될 부분들을 제가 추려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엠보 기법 할 때 우리 수강생들이 처음 이제 집에 가서 저한테 배우고 나서도 집에 가서 하다 보면 또 까먹죠. 그러다 보면 또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잘못 또 그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가면서 같이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장갑이 없어요. 일단은 색소를 짜고 그만 올려놓을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잡죠. 눈썹 디자인을 잡을 때 제가 좀 크게 그릴게요. 보여드리려고. 디자인을 그려왔습니다. 그렸을 때 자꾸 이 눈썹에 배를 나오게 좀 고래배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 꼬리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얄쌍하게 빠져야 되는데 꼬리가 둔탁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엠보 기법을 그었을 때 내가 엠보 기법 자체는 예쁘게 엠보 선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때문에 엠보가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고 난 뒤에. 그래서 항상 디자인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을 조금 세련미 있게, 센스 있게 조금 빼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 사람 얼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눈이 위치해 있겠죠? 이렇게 눈이 위치를 해 있다 보면은 눈을 감싸고 있는 얼굴 눈뼈, 이 뼈대가 있어요. 동그래요. 그게 이렇게 만져보세요. 실제 고객님들 눈썹 그릴 때도 눈썹 위쪽, 여기 눈썹 털이 나 있다고 하면은 여기 쪽을 이렇게 만지면은 눈을 감싸고 있는 뼈대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 뼈대가 평평하신 분들 계시고, 여기 부분이 유독 튀어나와서 뽁 튀어나오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뒤쪽으로 튀어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를 먼저 조금 잘 모르겠으면 살짝 이렇게 만져보시기도 하시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럼 유독 이쪽 위주로 뼈가 대부분은 더 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여기를 일자로 탁 막아버려. 여기를 탁 막아버리면요, 눈썹이 제가 아까 싫어했던, 말씀드렸던 고래배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눈썹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를 잡아주실 때는 이 눈썹 뼈대를 무시하시고 그 위에다가 그리시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식용유로 지워야 더 잘 지워지는데 일단은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이렇게 눈썹 뼈대를 감싸듯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디자인 선을 배우거나 디자인을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고무판에는 뭐
제가 대칭 맞춰서 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한테 직접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막 이러시는데, 우리 눈을 이렇게 보고 눈을 감싸는 눈썹 뼈대를 토대로 실제 눈썹 털이 이렇게 나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눈썹 털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골뼈 이렇게 피부를 살살살 이렇게 만져보시면 요 눈을 감싸고 있는 뼈대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뼈대 위쪽으로 살짝 얹어서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형태로 가시면 돼요. 파샵에서 받으신 거죠. 받으시고 오셨을 때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이 눈두덩이에다가 엠보를 이렇게 그었던가 눈두덩이에 반영구 시술이 들어간 게 저는 가장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눈썹 뼈대를 토대로 뼈대를 지나가는 선을 만들어주든지 뼈대 위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여기 부분을 항상 좀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눈썹이 우리가 디자인 연습할 때도 왜 나는 맨날 똑같은 디자인만 그려지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이 눈썹뼈 토대로 0.5mm, 1mm도 올려보시고 더 많이 올려도 보시고 이렇게 밑선을 가지고 좀 편하게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사람한테 디자인 잡을 때 너무 오래 잡아도 안 되죠. 그래서 디자인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르게 정확하게 양쪽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는 윗선도 중요하지만 아랫선의 기준을 확실히 양쪽을 맞춰주시면 윗선은 눈을 감았다 떠가면서 그분의 근육의 쓰임이나 이런 윤곽의 형태를 봐가면서 맞추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디자인 연습할 때 전 항상 이제 요 밑선을 조금 더 잘 잡아서 그리라고 하는 편입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막 어렵고 사실 사람한테 대입하기가 사람은 양쪽이 비대칭이죠, 누구나. 비대칭인데다가 눈을 감다 뜰 때 눈을 당겨 쓰는 것도 양쪽이 또 다르고 뼈가 여기 튀어나오는 것도 이쪽은 여기 튀어나오는데 또 저쪽은 더 안쪽이 튀어나와 있거나 위쪽이 튀어나와 있거나 이래서 요것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자꾸 눈썹의 대칭 맞추기가. 그랬을 때는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시고 약간 멀리 몇 발자국 뒤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꼬리 지점이라든지 사내 지점, 앞머리 시작점의 기준점들을 딱딱딱 체크가 되실 거예요. 가까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특히 처음에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약간 몇 발자국 떨어져서 뒤에서 눈높이를 맞춘 상태로 양쪽을 대칭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길이나 이런 거 맞춰서 들어가는데 왠지 여기가 더 짧아 보이고 왠지 이쪽이 더 길어 보이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차이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뒤로 살짝 물러 쓰셔가지고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연장시켜 주시고 잘라 주시고 하면 훨씬 더 디자인 그리는 시간도 단축되실 거고 더 만족할 수 있으실 거예요. 디자인 엠보 얘기하기 전에 디자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또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처음에 엠보 기법을 배우고 아직 숙달되거나 아직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죠. 엠보 니들을 잡죠. 잡았을 때부터 불편하게 잡는 거예요. 사실 반영구에 있어서 내 자세가 가장 편해야지 시술의 이런 작품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엠보대를 잡을 때 편하게 내가 편해야 돼. 내 자세가. 그립을 이 손에 쥐는 자세도 편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잡는다든지 너무 또 이렇게 가깝게 잡으면 니들의 제 손이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연필 잡듯이 이 정도의 거리감을 두시고 잡아주시면 돼요. 너무 위에로 잡아버리면 얘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얘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평소 잡는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엠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선을 그음에 있어서
시작점 딱 잡고 그 힘으로 우리는 그대로 끝까지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왜 자꾸 끝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선들이. 대부분 끝이 휘날리듯이 자꾸 난 디자인선 여기까지 해놨는데 내가 그은 엠보서는 디자인선보다 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내가 힘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첫 힘을 끝까지 뒤에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끝에서 손에 힘을 놔버려서 휙 날리듯이 손을 날려준 거예요. 왜 날렸냐? 그랬더니 디자인선 바깥으로 넘어갈까봐 겁이 나서 자꾸 무의식적으로 앞에를 끊다 보니까 날리게 된대요. 근데 우리의 눈끝은 항상 이 니들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딱 찍고 그 힘 그대로 내 눈은 내 니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근데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자꾸 이게 익숙해지면 질수록 내 눈이 니들을 안 보고 그냥 손의 감각으로만 그냥 쭉쭉 그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선이 일정하지도 않고 어느 선은 째인한데 어느 선은 연하게 들어가고 또 어느 선은 두꺼운 것 같은 어느 선은 또 얇아 보이고 이렇게 선이 뒤죽박죽 표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엠보 기법은 눈을 끝을 계속 니들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저는 니들을 요 끝부터 앞에까지 해서 전체를 다 쓰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니들 앞에서부터 끝까지 들어가는지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가고 이렇게 긋고요. 또 엠보 기법을 많이 연습하다 고무판을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 그냥 하다 보면 엠보는 선이 계속 잘 들어가요. 고무판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연습량만 생각해서 계속 긋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긋는 거 그대로 사람한테 대입을 하면은 사람 피부에 온전하게 100% 잘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엠보는 신경을 쓰고 한 선 한 선 집중해서 그 손의 압이랑 깊이감을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마냥 긋는 거예요. 마냥 그으면 선이 고루고루 이쁘게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그 상태로 사람한테 가게 되면 잘 들어가는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엠보 기법 연습할 때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내 이 손의 느낌 있죠? 이 느낌의 감각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선 그을 때 저 선 그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선마다의 느낌이 다 비슷할 수 있도록 그 느낌이라는 건 표현되는 느낌도 해당되지만 내 손에서 느껴지는 나만의 그 감각이라고 할까? 그 느낌이라고 할까? 그것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선들이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선들끼리 비슷하게 다 일정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탈각할 때도 일정하게 탈각이 되고 일정하게 다 남는데 뒤죽박죽 하나는 남고 하나는 안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 시술 직후에도 어떤 선은 굉장히 두껍고 어떤 선은 또 너무 얇게 표현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실수하는 점이 어느 부분은 자꾸 얇고 어느 부분은 자꾸 두꺼워서 얇은 부분에 자꾸 선을 더 채우게 되고 또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엠보는 너무 잔선들이 많이 들어간기보다는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결로 내 디자인한 선을 다 물어주면 돼요. 자꾸 나 여기가 너무 넓게 들어간 것
같고 연한 것 같아서 여기를 집어넣고 선 사이를 자꾸 채우게 되면은 엠보 선이 선답지 않게 지저분하고 되게 나중에는 자칫하면 앞에 조절을 못하면 번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엠보선의 간격도 중요하고 내 손의 감각과 이 선에 닦아놨을 때 선 길이에 잘 닦아볼게요. 선 길이도 느낌이 다 비슷해야 돼요. 제가 쓰는 이것은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담아서 쓰고 있어요. 자, 닦아볼게요. 식용유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날짜 지난 뭐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샤워하고 바르는 그런 바디 오일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식용유는 좋은 거 쓰지 마세요. 그냥 해표 식용유, 그냥 큰 들통에 있는 그런 식용유 있죠. 까놀라유, 뭐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본 그런 식용유가 훨씬 잘 닦여요. 날짜 지난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들끼리 색감과 두께가 다 똑같아야지 예뻐요. 그래서 엠보 기법 할 때는 빨리 연습하지 않기.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연습하기. 한 선을 긋더라도 첫 팀과 끝 팀까지 동일한 힘이 들어가는지 내가 느껴가면서 그어보기.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훨씬 예전보다 더 나은 엠보 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추운데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